많은 60대가 은퇴 이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의 고정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반면 동남아시아, 조지아,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를 자랑합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며 현지 의료 서비스도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당연히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은퇴자들은 이제 경쟁이나 출세보다는 내 삶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빠른 속도, 치열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해변을 산책하거나 현지 시장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느림의 미학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곳, 작은 스위스 같은 나라. 은퇴자금 1억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조지아의 바투미와 트빌리시입니다.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조지아에서 1억을 은행에 맡기면 연 10.82%입니다. 월로 나누면 90만 원입니다. 조금 풍족하게 더 쓰시면 국민연금 몇십만 원만 더해도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금이 적으면 은행에 5천만 원 넣으시고 국민연금이 50만 원 나온다면 그것도 가능하지요. 단은행은 재무적으로 단단한 은행을 골라야겠지요. 그러면 조지아에서 2년을 살고 있는 장기 체류자를 통해 두 도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년퇴직 후 나는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을 떠나 편안한 은퇴 후의 삶을 살아보기 위한 나래를 찾기 시작했다. 예산은 월 100만 원 내외이고 비자는 복잡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그리고 조용하지만 삶이 있는 곳, 그렇게 조지아라는 나라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도시, 트빌리시와 바투미. 조지아는 무비자로 1년간 체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퇴자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였다. 복잡한 은퇴 비자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살아볼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매력이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돌길과 붉은 벽돌 건물이 이어졌다. 도시가 숨을 쉬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보다 시간은 느렸고 거리엔 낯선 문자와 익숙한 온기가 공존했다. 처음 걷던 그 골목에서 나는 머물러도 되겠다는 감정을 느꼈다. 트빌리시에 도착해서 처음 일주일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했다. 그리고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월세 350달러 한화로 약 47만 원짜리 스튜디오 아파트를 계약했다. 도보 5분 거리엔 슈퍼마켓 그리고 10분 거리엔 로컬 재래시장이 있어 장보기도 편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까지 포함해 한 달 거주 비용은 55만 원 정도로 유지됐다. 아침 7시 골목마다 빵 굽는 냄새가 퍼진다. 시장에선 토마토와 가지, 조지아산 치즈를 산다. 아주머니는 영어가 서툴지만 웃음으로 대화가 된다. 오후엔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저녁이면 동네 모임에 나간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낯선 도시가 내 일상이 된다. 조지아는 빵과 치즈, 와인이 유명하다. 하차프리는 조지아의 빵이다. 치즈와 계란, 버터가 흐르는 아자르리 스타일은 특히 인상 깊다. 흰칼리는 국물 가득한 만두. 시장에서 사는 재료는 신선하고 저렴하다. 그리고 와인.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문화권이다. 하루 한 잔의 와인은 이 도시의 평온한 하루의 일과를 담는다. 재래시장에선 3,000원이면 치즈 한 덩이, 1만 원이면 신선한 야채 일주일분을 살 수 있었다. 식당은 한 끼에 4천, 6천 원이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하차프리 같은 전통 음식이 나온다. 외식보다 장보며 자취하는 편이 훨씬 저렴했다. 병원은 작지만 체계적이다. 외국인 클리닉에선 영어가 통하고 진료비도 저렴하다. 트빌리시엔 외국인 대상 사설 클리닉과 유럽계 병원들이 몇 군데 있었다. 나는 혈압 조절을 위해 정기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와 영어 소통이 가능했고
진료비는 약 15-25영원 수준입니다. 의약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약도 많았다. 현지에서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도 가능했다. 월 1,013만 원으로 기본 진료와 응급 상황을 커버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조지아어가 주 언어지만 도시 안에서는 젊은 층과 상점 직원들이 기본 영어를 사용했다. 구글 번역과 손짓이면 큰 불편은 없었다. 버스, 미니버스인 마르시루트카, 택시의 볼트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했고 교통비는 저렴했다. 버스 한 번 타는데 300원 정도. 택시 기본 요금은 1,000원 내외입니다. 문화는 유럽과 아시아가 섞인 듯한 고유함이 있었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지나치지 않는 정중함이 느껴졌다. 트빌리시는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다. 나리칼라 요새에 오르면 쿠라 강과 붉은 지붕들이 내려다 보인다. 아반 오투바니엔 유황탕이 남아있고 메테이 교회는 여전히 강변을 지킨다. 돌계단과 곡선 골목은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시간의 터널 같다. 현지엔 한인들이 100명 이상 거주 중이고 트빌리시 한인회, 페이스북 커뮤니티 또는 현지 외국인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여유롭고 교양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 소속감보다는 자율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느낌. 여름이 되자 나는 바투미로 내려갔다. 트빌리시보다 소도시다운 정적과 바다의 확장감이 매력적이었다. 바투미에선 월세 3,040만 원대의 원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트빌리시보다 집값은 약간 더 낮았고 해변까지 도보 10분 거리인 것도 큰 장점이었다. 에어컨과 가전이 다 갖춰진 집에서 매달 9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여긴 바닷가 도시답게 생선이 저렴하고 신선했다. 주말 시장에선 생선 2마리에 3,000원, 과일, 채소, 조지아식 와인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외식은 한 끼 4,000, 5,000원 정도입니다. 트빌리시보다 레스토랑 수는 적지만 가성비 좋은 가정식 식당이 많았다. 바투미에는 소규모 병원과 개인 클리닉이 많다.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은 가능하지만 고급 진단이나 입원 치료는 트빌리시로의 이동이 필요했다. 다만 고혈압, 당뇨 약 처방 정도는 문제없이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간단한 응급 상황은 지역 외국인 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했다. 여긴 트빌리시보다 영어가 더 적게 통했지만 관광객 대상 업소에서는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예의가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정해진 규칙보다 관용과 인내가 먼저인 곳. 거리는 느렸다. 바다는 잔잔했고 나는 매일 같은 벤치에서 같은 흑해를 바라봤다. 바투미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아르메니아계 장기 체류자들이 많았다. 한국인은 트빌리시보다 적지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작은 모임이 있었고 필요하면 트빌리시의 한인회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졌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 중인 한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러보겠습니다. 67세 박재영 씨입니다. 트빌리시는 나에게 온 두 번째 도시입니다. 여기가 제 두 번째 서울이에요. 트빌리시 시내 북쪽의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채광이 좋은 3층에 살아요. 박재영 씨는 조지아에 온 지 2년이 넘었다. 공무원으로 33년 은퇴하던 날 받은 퇴직 기념패를 책장에 눕힌 채 그는 한 달 살기를 위해 짐을 꾸렸다. 처음엔 그냥 유럽에 오래 있고 싶었죠. 그런데 무비자로 1년 살 수 있다는 말에 이끌렸어요. 그가 처음 발을 디딘 트빌리시는 겨울이었다. 쿠라 강 근처의 작은 에어비앤비에서 시작한 삶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았다. 시장에 가면 빵, 치즈, 토마토 다 익숙하지 않은데 또 이상하게 편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문화가 좋았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하죠. 2달 후 그는 아예 월세 계약을 했다. 35만 원짜리 스튜디오 아파트, 넓은 창과 골목을 내려다보는 테라스가 있는 집. 가구는 중고로 사서 채웠고 와인잔만은 좋은 걸 샀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시장에 간다. 작은 장바구니에 빵 2개, 계란,
사과, 때론 생와인을 담는다. 한국에 있을 땐 마트도 싫었어요. 다들 너무 빠르고 각박해서. 여기선 줄도 느리고 계산도 느린데 그게 좋아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적도 있다. 고혈압 약을 구하려 했을 때였다. 현지 약국 직원이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20대 조지아 청년이 대신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조금 울컥했어요. 낯선데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서. 지금 그는 주 2회 영어 교류 모임에 나간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조지아 학생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그 대신 그들은 일상 영어 회화를 도와준다. 이 나이에 선생이 될 줄은 몰랐죠. 학생들이 절 미스터 팍이라고 불러줘요. 여기선 늙었다는 게 존중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외롭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웃는다. 여긴 외로울 새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게 고요한 거지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가 아끼는 카페는 집에서 도보 7분 거리다. 날씨 좋은 날이면 와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쿠라 강을 건너는 바람, 낡은 전차, 천천히 걷는 사람들. 여긴 말이죠.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져요. 그게 좋아요. 그는 내년에도 조지아에 있을 생각이다. 1년 무비자 체류가 끝나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이다. 이곳은 나한테 기회를 준 도시예요. 늙어가는 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나로 받아들여주는 도시. 박재영 씨는 이렇게 마지막 말로써 여기는 그냥 편안하고 평화롭다라고 했다. 이제는 바투미에 살고 계시는 65세 이연화 씨입니다. 바투미에서 바다와 함께 나이 든다는 것 너무 멋지거든요. 여긴 바다가 제 친구예요. 바투미의 아침 흑해 바닷바람이 느리게 창을 흔들고 있었다. 이연화 씨는 은퇴교사다. 서울에서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바투미에서 조용히 산다. 교단을 내려오고 나서 허무했어요. 할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그럴 바엔 바다를 보며 살아보자 그 생각이었죠. 그녀가 바투미에 온 건 1년 전 여름이었다. 처음엔 적막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적막이 오히려 저를 감싸줘요. 그녀의 일상은 단순하다. 아침 7시 기상. 시장에 가서 빵과 허브, 과일을 산다.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흑해가 반짝이고 알리와 니노 조각상이 돌아가고 있다. 해안 산책로가 참 좋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돈돼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기다릴 바다가 있어서. 식사는 간단하다. 바지락, 올리브유, 마늘로 만든 파스타. 혹은 시장에서 산 생선 한 토막, 구운 감자, 와인 한 잔. 한국에선 늘 시간에 쫓겨 먹었는데 여긴 씹는 시간까지 음미하게 돼요. 그녀는 이웃들과 인사만 나누는 사이다. 자유롭고 좋아요. 친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숨쉬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료 걱정은 없냐고 묻자 그녀는 약간 웃으며 말한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트빌리시로 가야겠지만 1년에 한 번 정기 진료 정도면 충분해요. 고혈압 약도 잘 나오고요. 현지의 외국인 친구들과는 월 1회 포틀럭 파티를 연다. 러시아 할머니는 샐러드를, 터키 친구는 케밥을, 그녀는 김밥을 싸운다. 여기선 국적이 의미 없어요. 우린 그냥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속도와 연결되는 사람들. 저녁엔 흑해를 보며 명상하고 노트를 펴서 글을 쓴다.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책을 쓰고 있다. 제목은 조용한 중년이 되는 법. 바투미에서 배운 삶의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 있을 땐 늘 무엇을 해야 하나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선 무엇이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내년 겨울에도 바투미에 있을 거라고 했다. 다음엔 바닷가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란다. 이곳은요, 사는 게 아니라 머물러도 괜찮은 시간을 주는 곳이에요.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 다 평화롭고 누림의 생활 속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는 살기 편한 도시였고 바투미는 살기 느긋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산은 두 도시 모두 월 9만 100만 원 선에서 유지 가능했고 병원, 교통, 식사, 생활 모든 것이 은퇴자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비자 없이 1년간 살 수 있다는 점은 삶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나는 이 두 도시를 계절에 따라 오가며 한 해를 살아보기로 했다. 겨울은 트빌리시에서, 여름은 바투미에서, 그리고 그 중간은 나만의 속도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만약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조지아에서 오래 살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말할 것이다. 2달만 살아보세요. 도시가 당신을 받아들이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60대 은퇴자들이 해외 장기 체류를 꿈꾸는 이유는 단순히 여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 해외 체류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여유를 제시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단순히 쉬기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소박한 창업을 하거나 유튜브, 글쓰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자로 불리며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해외 장기 체류는 단순히 이국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은 60대들의 적극적인 선택이자 자신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은퇴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바로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